가격 조정이 끝났다 할지라도 기간 조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배분 법칙을, 분산 법칙을 생각한다면 100% 2차전지 절대 노고요. 3분의 1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세영사님 매번 오셔서 김작가 TV 채널에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이제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도 진단하면서 함께 요즘 어떤 섹터들이 좀 괜찮은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1위부터 30위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코스피 200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에서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 네. 저는 대형주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코스피 200 차트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봐라. 일주일에 한 번, 오늘 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 시간을 보낼 시간이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금요일이니까 적어도 금요일 장 마감 이후부터 월요일 장 시작 전까지 우리에겐 토요일, 일요일이 있죠. 코스피 200 차트 보는데 시간이 사실은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200 종목을 한 종목 차트 이렇게 엔터 치는 게 한 10초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한 2, 30분이면 충분히 보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는 차트 공부 진짜 잘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보면 차트 공부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대형주의 움직임을 통해서 업종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업종의 움직임을 안 닿으면 대형주를 직접 공략해도 되고, 또는 중소형주 공부를 그 업종에서 해도 되니까 굉장히 실전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겁니다. 제가 뭐 세무사님 저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공부할 시간은 많은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코스피 200 차트를 일주일에 두세 번만 봐라. 근데 차이 진짜 안 좋긴 안 좋네요. 지금 1위부터 34위까지 싹 다 파란색이네요. 오늘 뭐 한 지수가 2% 빠졌으니까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단 지수 차트를 볼 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그리고 지수보다 강한지 약한지. 네. 이 지수보다 강한지 약한지는 지수 차트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까 지수 차트가 어땠죠? 10월 초의 저점을 깼죠. 그리고 200일선을 깨고 한참 내려가 있죠. 네. 그러면 10월 초의 저점을 안 깨고 있거나, 또는 200일선 지수 위에 있으면 지수보다 강한 거죠. 아까 글로벌 차트에서 우리 코스닥과 거래소가 제일 약한 차트라고 비교했던 것도 이평선 위치 비교였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보면 지수보다 훨씬 강한 위치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강한 위치라는 건 SK하이닉스까지도 보면 알아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도 강한 차트입니다. 그럼 지금 대형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수보다 강해. 그러면 대형주를 공략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고요. 나는 대형주는 싫은데? 그러면은 뭐 2조짜리, 1조짜리 또는 5천억짜리 반도체 소부장을 공략하시면 되죠. 네. 그럼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포인트는 몇 달 전까지는 AI가 좀 포인트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이유는 사실은 HBM 쪽이거든요. HBM 관련주, AI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실적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은 거 보면서 차트도 정배열을 유지하는 종목들을 찾으면 반도체에서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이 차트는 정배열이 좀 좋은 거야, 역배열은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지수보다 강한 게 좋은 거야, 지수보다 약한 게 안 좋은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지금 그 기준으로 한다면 지수보다 약하죠. 완전 역배열이에요 지금. 뭔데? LG에너지솔루션? 얘가 뭔데? 2차전지의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배터리를. 그러면 얘만 이러면 안 되고 삼성 SDI도 그런가 봐야죠. 맞죠.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차트 공부도 되지만 그 산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그 산업을 분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바로 느낌이 오셔야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슷하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비슷하다. 그러면은 안 좋네요. 그럼 2차전지 안 좋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SK이노베이션도 당연히 안 좋고, 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아직은 매출 비중상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아직 자회사 분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유화학 플러스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럼 제약바이오는 어떠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배열이죠? 셀트리온 역시 역배열이죠. 네. 그러면 얘네도 좀 별론데. 근데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역배열인데, 이게 시총 1, 2 종목들이 안 좋은데 좀 그 아래 애들이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뭐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은 사실 차트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시총 큰 애들보다 중간에 있는 애들 1조, 2조 이런 애들이 좀 좋다라는 걸 저는 일단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차트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현대차, 기아차인데요. 자, 현대차는 오늘 좀 빠져갖고 조금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까 봤던 2차 전지랄지 이런 종목들보다 완전 역배열은 아니죠. 네. 그리고 기아는 현대차보다 강하죠. 네. 지수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좀 약한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네. 2차 전지 또는 제약바이오보단 괜찮은 차트고 그 중에서 탑픽은 대형주 중에서는 기아가 거의 압도적인 거죠. 그럼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주에서는 기아.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또 그 아래 애들 중에 포인트가 되는 애들이 인터넷 관련주들이 있는데 네이버를 보시면 한 9월까지는 뭔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사실은 8, 9월까지는. 그때가 이제 AI 애들이 좋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AI, 엔비디아 얘네들이 좋으면서 8, 9월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번에 지수 빠지면서 지수보다 더 심하게 빠졌죠. 지수보다 약한 거죠. 심지어 카카오는 얘는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거의 대형주 코스피 200에서 제일 안 좋은 차트를 찾으라면 카카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역배열이고 10월 초 주가를 또 깼고 거의 매일 빠지고 있는. 그래서 이 힘이 강하다 약하다 해서 약한 겁니다.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을 그러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배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차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나는 역배열 좋아하는데 그럼 지금 카카오가 엄청 좋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정배열을 좋아하는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정배열이 강한 종목이고 그 강한 종목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무사님이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얘기해 주셔서 제 아는 또 다른 슈퍼개미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 방 더 좀 크게 떨어지면 실적도 좋아지는데 좀 괜찮아 보인다. 만약에 15만 원대 가격까지 이탈하면 자기는 좀 괜찮게 본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실적이 별로 좀 안 좋아서 비추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은? 일단은 네, 왜 그런 의견을 남겼을까요? 네, 저는 지금 차트로만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질문에는 차트 플러스 실적이 나온 거죠. 맞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죠. 네. 제가 쓴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인 이유는 차트, 실적, 재료를 다 같이 보자는 얘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차트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차트에 실적과 재료가 녹아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차트는 주가란 말이죠. 실적은 재무제표예요. 재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기사, 공시 뉴스 또는 리포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차트에 남아있겠죠. 또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좋아지니까 차트에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는 이유가 과거의 주가 움직임으로 미래를 평가하라 이런 개념보다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녹아있으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로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어느 게 더 강해요? 당연히 네이버가 강하죠.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 9월 달에 뭔가 꿈틀꿈틀 대다가 지금 한 달 빠진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8, 9월 달에 꿈틀댄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거의 1년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도 여기 반영이 싹 돼 있는 거죠.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좋은 실적이겠죠. 그럼 네이버만 놓고 본다면 그럼 네이버는 이제 그거는 차트만 보는 것과의 다른 얘기로 실적과 비교를 해서 이 정도 가격이 좋냐 안 좋냐의 개념인데 그건 사실은 그 실적 분석한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적보다는 재료 가치가 여태까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상승할 때 훨씬 빨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훨씬 빨랐을 때 실적이 더 좋아서 훨씬 빠르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상장이 땅땅땅 하고 1, 2, 3, 4까지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상장된 카카오 계열사들 얼마나 많아요. 카카오페이가 있죠. 카카오뱅크가 있죠. 카카오게임즈가 있죠. 걔네 상장될 때마다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내재된 실적이 더 중요하냐 또는 재료 가치가 중요하냐 해서 아까 제가 반도체는 실적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HBM이나 AI 재료에 있는 애들은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볼 때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재료 가치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AI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카카오는 없냐? 둘 중에 네이버가 좀 더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가치 또는 차트의 강도 이런 거로 봐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좋은 건 저도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살 가치가 있냐 없냐는 뭐 수많은 종목 중에 비교를 해야 돼서 그렇죠. 그거는 저는 그냥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공감 가는 바는 많지만 어쨌든 가격이나 이런 거는 각자의 또 기준이 다르니까 11위로 가볼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죠. 사실은 아까 6위에도 포스코 홀딩스가 네, 있네요. 아까 완성품을 만드는 LG에너지 네. 솔루션과 삼성 SDI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야 진짜 2차전지 관련주로 주도했던 건 걔네가 아니잖아. 공감합니다. 네. 코스닥의 에코프로, 에코브로비엠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이 네 종목이 사실 4대 천왕이란 말이죠. 네. 그럼 4대 천왕의 움직임을 보자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보다 굉장히 강했지만 굉장히 강했죠. 최근 한 달 동안은 지수보다 약한 거죠. 그렇죠. 왜? 10월 초 저점보다 훨씬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지수보다 최근 한 달은 약한 거예요. 상반기에 강했기 때문에 200일선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한두 달 동안은 지수보다 훨씬 약했고요. 어느 정도 약했냐면 고점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75만 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45만 원이니까 아직 반토막은 안 났지만 거의 뭐 60, 70% 빠진 네. 거죠. 반토막은 안 났지만. 그러면 반토막은 안 났지만 60, 70% 정도 빠진 게 굉장히 강한 거냐? 맞습니다. 어디에서? 2차전지 4대 천왕 중에. 왜? 한번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고점이 거의 70만 원이죠? 근데 지금은 35만 원보다 훨씬 떨어져 있죠? 30만 원이죠? 반토막이 더 낮죠? 자, 그 다음.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고점이 뭐 58만 원. 네. 근데 저점이 지금 23만 원. 반토막 이상이 낮잖아요. 또는 에코프로 고점이 150만 원. 네. 저점이 75만 원. 딱 오늘 반토막이 났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뭐 코스피 200을 보고 있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으로 본다면 지수보다 훨씬 강했어요. 아직의 위치에서도. 왜 200일선도 안 깼습니까? 하지만 최근 한 달, 두 달, 세 달로 좁게 본다면 지수보다 훨씬 약했죠. 왜? 지수는 반토막이 안 났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고점을 대부분 7, 8월에 찍었거든요. 지금 말한 네 종목이. 그 고점을 굉장히 높게 찍었던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주가의 상승이 적정했냐 안 적정했냐는 지금 사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예측이잖아요. 어디가 고점인지 아무도 모르고 고점에서 얼마나 조정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사후적으로는 고점을 굉장히 높게 찍은 건 맞죠. 네. 굉장히 높게 고점을 찍어놓고 그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애매하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면 반도체는 저는 좀 되게 좋은 위치 같아요. 들어가기에. 또는 기아차, 현대차 요 정도 자동차 쪽을 봐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 정도. 그럼 2차 전지는 거의 극단적인 거죠. 뭐가 극단적인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도 올해 오른 게 63% 올랐네. 거래소 지수는 올해 몇 % 올랐는데 거래소 지수 6% 오를 동안 10배 오른 거죠. 63%면.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은 어떤가요? 포스코 퓨처엠은 역시 얘도 60% 올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준점을 바닥 대비 또는 작년 여름 대비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냐로 볼 건지 네. 또는 고점에서 반토막 난 거로 볼 건지는 사실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보고 아니야 양극재는 정말 대단하잖아. 이 논리는 사실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논리라면 반토막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네. 고점을 굉장히 높게 찍은 건 맞고요.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된 거죠.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고점을 높게 찍었고 그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고 그럼 지금 냉정하게 다시 평가를 할 때 그거는 역시 반반이겠죠. 반의 사람, 투자자 중에 100명이 있다면 50명은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이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서 무조건 들어가야지. 하지만 나머지 반은 아마도 야 바닥 대비 저기서 여기까지 올랐는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네. 어느 한쪽에 저는 치우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업종은 많고 그리고 특히 제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뭐 자동차, 2차 전지 또는 좀 더 작은 섹터로 본다면 뭐 AI도 의료 AI나 이쪽 엄청 올랐거든요. AI, 엔터. 굉장히 많은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 중에 굳이 난 2차 전지에 몰빵할 거야? 그건 주식 투자의 본질은 아니죠.
현재 주식을 25년 했지만 저도 어떤 시기에는 주도 테마라는 게 또는 주도 산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당연히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차화정 시대라는 걸 겪었고 자동차, 화학과 정유가 올라가는 차화정 시대라는 걸 겪었고 전차 시대라는 것도 알고 있고 네. IT 전자와 자동차가 오르는 전차 시대가 있었고 또는 조선주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던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005년, 6년에. 그 당시에는 조선주가 대장주였고, 또는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 신라젠 17년, 이럴 때는 제약바이오주가 완전 주도주였고, 그래서 시기에 따른 주도 섹터, 주도 산업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주도 섹터, 주도 산업이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내가 만약 1억을 운영하는데 굳이 1억을 한 산업에 또는 한 종목에 매수를 한다? 그건 주식 투자의 기본이나 본질은 좀 어긋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차 전지도 살 수 있어.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고점에서 반토막 났으면 반등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내 포트에서 만약에 50% 이상이 2차 전지다? 과감히 줄일 필요는 있죠. 네. 지금 2차 전지 언급해 주셔서 어제 전반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좀 더 바닥이 열려 있는 차트일까요? 차트만 봤을 때는? 이 바닥이라는 건 사실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네. 사실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네. 사실 고점에서 얼마나 하락했냐도 우리는 중요한 척도거든요. 그 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냐 또는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냐를 우리는 이격도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을 그냥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이 완전 정배열로 굉장히 이격을 벌려놓고 갔죠. 그러면은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알아서 이제 너 떨어져. 그럼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평선이 모이고 있죠. 네. 이평선이 모일 겁니다. 그럼 이평선이 모이면 그 모이는 시점에서 다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결정되는데 지금 주가는 200일선을 깼기 때문에 사실은 더 뭐 얼마나 빠질 수 있어? 라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만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고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아요. 가격 조정으로는 반토막 났으니까 더 안 떨어질 수도 있겠어.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왜 사나요? 오르라는 걸 기대하고 사잖아요. 근데 오르지 않고 박스에서 요 정도에서 좀 에너지 비축을 거쳐야 돼. 그게 기간 조정이거든요. 아까 제가 코스피 지수 자체도 기간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2,400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지금 당장 반토막이 났으니까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갈 거야 라는 확률은 높진 않습니다. 왜? 이게 다 매물벽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매물벽. 지금 거래들이 대부분 고점에서보다 반 정도 이하로 줄었거든요. 이 거래로는 상승할 때마다 얻어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소화 물량을 거쳐야죠. 손절매 물량도 받아야 되고 나는 본전으로 팔 거야. 그 사람들이 본전 안 오겠다. 그냥 팔아야지. 이런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지 악성 물량이 없어지는 거니까 2차 전지는 뭐 가격이 더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반토막이 났으니까. 하지만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단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저는 자주 언급을 드려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분위기지만 저는 금융주를 원래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차트를 볼 때는 저는 계급장 띄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융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금융주의 차트가 사실 업종 차트 중에 거의 넘버원이에요.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이게 이제 KB금융이죠. 이거는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심지어는 이 200일선이 지금 120일선이 뚫으면 완전 정배열이거든요. 네. 그럼 KB금융만 그런가 보면은 신한지주도 그렇게 지수보다 강한 위치. 근데 이제 진짜 좋은 차트들이 보험주들인데 이게 삼성생명이거든요. 네. 확실히 지수보다 강한 거 알 수 있죠. 또는 삼성화재, 얘는 지수보다 확실히 강하죠. 네. 그리고 은행주 중에는 사실 기업은행이 좀 차트가 제일 좋던데 기업은행 차트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지금 은행주가 왜 이렇게 좋은지 역시 또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금리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금융주가 좋은 이유는 네. 두 가지죠. 금융주가 수출줍니까? 우리나라 은행이나 보험이 수출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내수주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방어주라고 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방어주는 내수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최근 한 2달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 2-3달 동안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그래서 금융주는 대부분이 배당주란 말이죠. 고배당주. 그래서 특히나 주가가 요즘 좀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 시가 배당률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주가 모든 섹터 중에 차트가 가장 좋다. 뭐 삼성화재나 기업은행 이런 차트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흔들리고 있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네. 또 다른 업종이 뭐가 있냐면 뭐 이런 이제 뭐 지주회사들이죠. 삼성물산 이 대표적인 지주회사잖아요. LG도 그렇고. 근데 이런 지주회사들도 배당주죠. 그러니까 연말에 가까워지니까 지수보다 크게 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1년 내내 죽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좀 덜 빠지는 게 그런 배당주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주 SK텔레콤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보시면 돼요. 금융주랑 통신주는 거의 사춘이다. 원래 통신주는 기술주였단 말이에요. 네. 기술주 성장주. 하지만 이제는 성장주. 이제는 더 이상 성장주는 아니죠. 근데 캐시카우 업종이죠. 네. 수익은 많이 나지만 고성장이 아닌. 수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요? 고배당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내수주잖아요. 수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금융주랑 통신주는 주가 움직임이 사실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지수보다 강한 차트고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고 지수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좋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정도 보면 30위까지 있는 네. 업종들을 우리가 대다수 봤고 네. 정리하자면 뭐 2차전지는 최근 한두 달은 네. 확실히 지수보다 엄청 약했는데 그 약했던 이유는 상반기 또는 7, 8월까지 지수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극과 극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네. 가격 조정이 끝났다 할지라도 기간 조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배분 법칙을 분산 법칙을 생각한다면 100% 2차전지 절대 노고요. 만약에 반까지도 좀 그래요. 한 3분의 1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뭐 내가 세 종목을 살 거면 세 종목 중에 2차전지 하나, 반도체 하나, 뭐 자동차 하나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는 좀 좋은 위치 네. 그리고 금융주는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또는 고액 투자자들이 있어요. 네. 좀 약간 은퇴하신. 그래서 뭐 한 60대인데 나는 한 10억 해. 근데 나는 그냥 나는 좀 배당도 좀 주고 안전한 게 좋아.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금융주의 움직임이 딱 맞아 떨어지는. 네. 하지만 금융주를 만약에 하신다면 결국은 요즘에 굉장히 빨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받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12월 말 배당 권리락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만 좀 빠른 매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주가 지금 너무 지수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의 역할이 좀 컸다면 배당락 이후에는 또 급락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차트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KB금융을 보면 이게 1월이었단 말이죠. 그 1월에 오히려 한 달 올랐잖아. 근데 그 이후에 좀 많이 빠졌죠. 오히려 이때 지수가 상승할 때거든요. 지수가 상승할 때 빠졌던 이유는 아까 딱 그 부분이에요. 오히려 금융주는 지수가 하락할 때 또는 연말에 강하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좀 언급해 주셨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지수보다 괜찮은 거잖아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2024년 반도체 업황도 반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대장 두 종목은 또 괜찮게 보시는 분들 전문가가 굉장히 오래 좀 많았잖아요. 그 얘기는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업황이 좋고 뭐 실적이 좋고 이런 것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 확실히 좋단 말이에요. 대형주 중에서 금융주 빼고 기술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동의하죠. 삼성전자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SK하이닉스를 확실히 요즘에 좀 더 인정해주는 추세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의 움직임으로 보나 재료 가치로 보나 좀 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